안녕하세요. 제주 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퀴의 이동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 그런 책인데, 존 로산트라는 분과 스티븐 베이커라는 분의 공동 저작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존 로산트는 세계적인 비영리 네트워크인 뉴시티 재단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시고, 스티븐 베이커 씨는 비즈니스 위크 기자로 활동하셨고 많은 책을 저술하신 저술가이십니다. 이 책은 자동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오늘날 세계를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모든 길도 만들어졌고, 보행자 위주가 아니라 자동차 위주의 도로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세워두기 위한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집에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이 필요해졌고, 도심 내에서도 사람들이 일터에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가 차를 주차해 놓을 그런 공간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도심 내에도 굉장히 많은 주차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LA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00시간을 자동차에서 대기한다고 합니다.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에 차가 막혀서 차에 있는 시간이 연간 100시간이나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운전하는 한 사람만 타고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 같은 경우에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많은 오염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다른 많은 시간에는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텅텅 빈 채로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 속에 뿜어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간을 이동수단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공해를 유발하거나 비효율적인 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차를 쓰고 나머지 13시간 동안은 그냥 차고에서 잠자고 있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할 순간, 변화하고 있는 순간인데요. 이 변화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져왔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동수단들이 편리하게 연결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다고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빌리티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도 역시 똑같이 자원 소모적인 그러한 제품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철광석을 캔에서 철판으로 사용해야 하고, 또 많은 플라스틱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적은 부품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에너지도 석유 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긴 하지만, 역시 배터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은 광물을 써야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전기도 발생시키는 것도 역시 석유를 통해서 전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좀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배터리가 제일 문제인데요. 이제 전기자동차가 많이 사용하면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 배터리를 정확하게 재생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재활용을 위한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은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품이 되어서 자전거도 또 오토바이도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배달앱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배달앱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주문할 수가 있고, 그 주문한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디디추싱이나
우버, 리프트 이런 업체들이 시장에 등장해서 이 업체들은 자기가 자동차를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업체인데 자동차를 소유한 그런 개인들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택시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동시장을 굉장히 바꾸고 있는 혁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배달앱, 또 이동수단 이런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오늘날도 역시 더 많은 영역을 자신들의 영업권으로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이동을 둘러싼 경쟁은 육지뿐만 아니라 하늘하고 땅 밑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항공사들도 1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전기비행선이나 헬리콥터, 초고속, 지하철 개발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획기적인 이동수단들은 아직 법규, 규제 이런 것들을 돌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완비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 로스앤젤레스나 댈러스, 두바이 등에서 로봇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을 하고 있고 고속 지하터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동은 더욱더 혁명적인 그런 것이 되겠고요. 2010년에 나디엠 마카림이라는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오토바이 택시로 고잭이라는 차량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 업무, 그다음에 마사지, 택배까지 수많은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빌리티를 이용한 그 혁명적인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이런 것들은 더욱더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사막도시 두바이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두바이 도로의 25%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과연 드론 택시가 두바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25%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운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빌리티 도시가 되면서 이것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커다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고 규제는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아마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단과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통한 데이터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가 기업들과 잘 협력을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게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빌리티 혁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곁에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는데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올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데이터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이 기기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통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전 문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올바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주는 형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혁명 시대에, 모빌리티 혁명 시대에 이 빅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현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 책을 소개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